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0월 13일 일요일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 경마의 하이라이트였던 캐러커 클래식 대상 경주에서는 역시 장거리 최강자임을 여실히 증명해낸 돌콩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력 회복한 이 청담 도끼가 2착을 했고요. 부산의 대표 마투데이가 3착을 했죠. 자, 올 시즌 이 그랑프리의 향방을 점쳐봤던 캐러커 클래식 대상 경주. 올해 아무래도 그랑프리는 돌콩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자, 일요일 경마도 흥미진진한 편성 많습니다. 자,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일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전개로 극복이 가능한 전력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천둥 여울의 선행 강공은 늘어난 거리 승급전에서도 주요할 것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8번 퀸오브 캠프가 되겠죠. 1700m에서 모처럼 거리를 다시 한번 줄여서 출전합니다. 안마란전 경주이기 때문에 좀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전력으로 선두권 강공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전력이겠습니다만 저는 7번 정상스타를 추천드려 봅니다. 선입권에서 혹은 추위까지 가능한 7번 정상스타의 경쟁력이 이번 편성에서는 빛을 발하지 않을까요? 불리한 전개 운영이 아닌 차분하게 결대로 따라가도 충분히 선두권 자유롭게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12번 금성황제가 되겠고요. 게이트 한쪽에 빠른 흐름에 적극적인 선입 대처로 복귀전에서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상태 좋아진 4번 울트라 챔피언까지 소개해드립니다. 3번 투투터보 제외하고는 빠른 말도 없고 레이스 룸이 적절하게 맞는 듯합니다. 결국 마지막 한 발 결정력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추이마 10번 낭만전사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적정거리 출전으로 다시금 연투 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거리 검증된 8번 대호질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5번 돌콩은 올 시즌 전반부 그랑프리인 부산광역시장비 우승마인데 이번에 2000m 거리 상태도 뚜렷하게 컨디션 회복한 요 5번 돌콩까지. 청담도끼는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 추천하지 못해 미안했던 1번 청담도끼가 이번에는 선행을 나서도 좋고요. 2선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문학지프의 전성기 걸음을 이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두권의 흐름을 깨트릴 수 있는 말 10번 대변화를 복병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1700m에서 추입으로 입상을 한 적은 없어요. 선행마죠.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시피 이미 3등급에서는 겨뤄볼 만하다라고 입증이 된 전력입니다. 선행을 성공한다면 더욱 재밌을 10번 대변화의 현등급 경쟁력 기대해봅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절대 강제가 없는 구도로 보입니다. 직전에 좀 사인했던 말도 있고요. 뚜렷하게 실전 변화에 징후를 보인 말들이 이번에 또 실제로 실전 변화를 결과물로 나타낼 수 있는 말도 여러 눈에 띄네요. 접전 레이스 3경주 스타트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일 3경주부터 스타트합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사실 능력 차이가 크지 않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말도 없는 구도인 기복마 혼전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너무 실망을 많이 줘서 더욱 이가 갈리는 이번에는 꼭 잘 뛰었으면 하는 응원이 실리는 8번 투어다이아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미 선행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로 밀려 있는 경주 조건의 악화 속에서도 추천을 드렸었던 전력입니다. 그러나 원체 마체가 작기 때문일까요? 인코스에서 빠르게 대차게 나갔었던 안말들의 기세에 밀리면서 이렇다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의미한 후미질주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휴식을 가져요. 휴식을 갖고 충분히 컨디션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고 출전합니다. 요즘 최근 경마의 대세이기도 해요. 말을 무리하게 따박따박 4주, 5주, 3주, 4주 이렇게 출전시키지 않고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은 냉정하게 쉬어주는 것도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미덕이거든요. 8번 투어 다이아가 바로 그런 예 중에 하나이고요. 큰 병역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컨디션 회복을 위한 휴식이었기 때문에 출전 공백 역시 큰 문제 없고 훈련식 컨디션 이상 없이 좋습니다. 선행강공 기대하겠고요. 함께 응수할 수 있을 5번 컬러즈 드라고, 1번 히트 더 페이스, 그 다음에 12번 킹 오브 킹즈 데뷔전 치르고 있는 말입니다. 자, 5번 컬러스 드라고 같은 경우에는 1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전력이지만 17주간의 공백의 이유가 병력 때문이 아니라 마방 이적 과정이 같이 겹치면서 부득불 주기가 좀 늘어진 케이스예요. 이미 현등급에서는 선임력을 발휘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던 그 걸음이기 때문에 다소 공백은 있지만 당일 컨디션이 크게 이상이 없다면 눈여겨봐주셔야 하는 전력이 되겠고요. 1번 히트 더 페이스는 이러다가 선행 나가겠습니다. 직전 경주에도 게이트 이탈 속도는 가장 빨랐던 전력, 당시 선행마로 누구나 다 인정을 했었던 승리전설 1번 게이트 승리전설보다 빠르게 나갔었어요. 다만 이제 중속감이 좀 밀리면서 결국은 선임력을 발휘했었던 걸음인데요. 이후에 관절염 때문에 공백이 좀 있었던 상황, 직전 경주에 공백 복귀전에서 그러한 내용들, 선입이 가능함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그 안으로 기대거든요. 안으로 기대는 거를 제어를 잘 하기 위해서 계란형 큰고리 제갈도 새롭게 착용을 한 만큼 더 나아지는 경주력 기대해 보겠고, 12번 킹 오브 킹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은 가는 말입니다. 경매장에 분명히 출전을 했었던 말인데 개별로다가 이제 낙찰이 됐었던 케이스예요. 이 말 같은 경우는 어려서 이제 골편 제거 수술을 하는 바람에 경매에서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미 뭐 눈여겨보고 있었던 마주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잘생긴 말입니다. 한번 저도 기대치를 갖고 현장까지 시장까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생긴 미남 12번 킹 오브 킹즈 1억 3천만 원짜리 고가의 말이네요.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눈치껏 찾아봐도 8번 투어 다이아가 요 편성에서는 입상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부여할 수가 있겠네요. 마체가 얇아요. 그래서 초반에 전개가 꼬여버리면 완전히 직전같이 경주를 망쳐버리는데 직전에 샌드위치 됐어요. 출발 이후에 양념 마필에게 진로가 완전히 막혔고 압제를 받았죠. 후미로 퉁 쳐졌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런 악재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말이잖아요. 8번 투어 다이아 직전에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편성 우위 말로 보입니다. 1번 히트 더 페이스가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대로 관절염 병력 공백 이후 직전에 발주는 빵 하고 나갔는데 중속 뒤쳐져 아쉽게 선두권에서 2선에서 선두 경합에서 좀 떨어져서 펼쳤는데 이 편성에서는 1번 게이트 잡았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구도로 보이네요. 정상주기 컨디션도 올라온 1번 히트 더 페이스. 여기에 2번 JS 파워도 데뷔 후 2번의 경주가 모두 강하고 빠른 흐름 구도 속에 자리 못 잡고 스피드를 보이지 못했는데 분명 직전 경주 비록 오착이었습니다만 2번 이 JS 파워도 앞선 순간 스피드가 보강이 되며 좀 더 앞선에서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이번 경주 게이트도 안쪽이고 레이스 흐름을 뭐 1번 히트 더 페이스 그리고 보여준 순발력에 10번 카네이스가 있는데 내 손에서 선두 가담하고 레이스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전개상의 변수가 될 수 있는 2번 JS 파워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직전 경주에 실망을 많이 한 전력 중에 하나입니다. 기대를 많이 했었던 전력이에요. 1000m에서도 그냥 꾸준히 뛰더라고요. 이런 유형의 말이 거리를 늘리는 것이 물론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느린 흐름이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이 저는 느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명마들이 나와 있는 경주는 아니니까 당연히 느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JS 파워가 자신의 꾸준함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느리진 않다라는 뜻으로 8번 투어 다이아와 1번 히트 더 페이스 여기에 9번 다나한 석세스 12번 킹 오브 킹스까지 선두권이 가세를 해버리면 이에 선두 무리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컬러즈 드라고도 앞선 공략이고요. 선두권이 선입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JS 파워의 꾸준함은 인코스에 갇히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됩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직전에 전개 꼬여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번에 2번의 실패는 없으리라 봅니다. 절치부심 8번 투어 다이아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0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4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능력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요. 최근에 착승권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마필들이 이번에 저마다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실전 변화를 보일 듯합니다. 그 중심의 핵심의 말은 3번 러브레이스죠. 자, 병력으로 공백이 있었던 말이고 지난 7월에 복귀 후 최근에 계속해서 빠르고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연달아 착승권 맴돌고 있는 그야말로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말이지만 자, 이번 경주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네요. 앞선 레이스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명백한 선행마가 보이지 않아요. 보여준 순발력에서는 최근에 빠른 흐름을 피한 요 3번 러브레이스가 게이트도 안쪽 받은 여건 속에 문세영 기수 기용 앞선을 장악해내리라 봅니다. 최근에도 꾸준하게 따라뛰며 가능성을 엿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코스 2점의 강공선행 작전까지도 가능한 3번 러브레이스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상당수 있죠. 8번 로얄 스마티 그리고 2번 마패봉 여기에 7번 태풍 아이즈 등이 가세합니다. 이 8번 로얄 스마티는 기본 순발력은 있는 말이에요. 빠른 흐름에 앞선 가담 능력도 있었지만 직전 경주는 1300m 레이스 3착을 할 때 초반은 의도적인 제어성 말머리 속에 타이밍이 늦어 아쉬웠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분명 기존 갖추고 있는 순발력을 충분히 초반부터 발휘해 준다라면은 어차피 앞선의 레이스 흐름이 그다지 빠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선두 2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연달아 3착의 아쉬움을 충분히 전개의 변화로 해소할 수 있는 8번 로얄 스마티 강조드리고요. 2번 마패봉이 계속해서 타이밍이 늦어서 늦추입 3착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직선 구간의 걸음만 따지면은 계속해서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이번 마패봉은 최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초반에 제어 후미에 있었습니다만 코너에서 감아서 스퍼트를 좀 빨리 했어요. 외곽 감아가지고 올라왔는데 결국은 당시 앞선에 나섰던 선행 선임마로 결판난 경주에서 그 두 마필을 이겨내지 못했죠. 하지만 직전보다는 흐름이 그다지 빨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종반 뒷심의 우위를 충분히 발현할 2번 마패봉의 종반 역습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7번 태풍 아이즈가 직전에 인기 대비 절전이었죠. 직전 당시 빠른 흐름. 자, 오히려 내측 갖춰서 모래 맞고 전개 처진 부분이 페인으로 보입니다. 게이트 외곽이 좋아 보여요. 모래 덜 맞고 외선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직전의 인기 대비 절전 만회할 7번 태풍 아이즈까지 도전 세력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국 서울 4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 전개까지 앞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펼쳐낼 조건이죠. 3번 러블레이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 생각하는 게 같아요. 같은 편성을 보고 같이 분석을 한 결과라고 보이고요. 저도 3번 러브레이스가 가장 관심이 먼저 갑니다. 무엇보다 제가 3번 러브레이스를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는 이유는요. 레이팅 때문이었어요. 승급 착순에서 자유로운. 사실 러브레이스는 데뷔 초부터 도입 당시부터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던 전력입니다. 모마 허니케이스의 대표 자마가 1000년 동안이라는 앞말이 있었기 때문이고 러브레이스도 앞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은 생각보다 너무 덩치가 커져버리는 바람에 지금 체중 감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체중이 조금 더 빠져서 나올 겁니다. 청고마비인데 얘 체중 빠졌어 라고 너무 외면하지 마시고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선입 전력이기 때문에 빠른 흐름이 유리한 선입 전력이라서 이번 경주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약간 전개를 다르게 보고 있는 거는 저는 이번 마패봉은 직전에 추입을 해서 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경주 모두. 그러니까 3등이었지만 본디 선행마입니다. 본디 앞에 갈 수 있는 말이에요. 다만 이제 56.5로 무거워진 부담 중량 때문에 앞에 섣불리 가진 않기 때문에 저는 4번 굿센스의 기습 선행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4번 굿센스가 이혁기수와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너무 빠른 레이스 속에 고전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편성 선행마가 없습니다. 4번 굿센스의 기습 어떻습니까? 네, 이혁기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가슴이 철렁하네요. 그래요. 의지가를 보이면은 분명 스피드를 갖춘 말이기 때문에 4번 굿센스가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겠다. 그 부분 저도 일견 동감하는 부분인데 글쎄요. 이제 외산마 신분으로 지금 국산마 편성에서 계속 54, 55의 부중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 변화의 징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뭐
직전에도 자리 못 잡고 아예 후미에서 의지를 보이지 못했는데 물론 요 편성에서 의지를 보인다면 선행을 나설 수 있겠습니다만 나서면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보다는요 차후에 정말 앞선 나설 만한 말이 아예 없는 구도 속에 또 부중도 내려받은 상황 속에서 좀 더 전개가 편해질 때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역시 뭐 선행 수선을 갖추고 있는 말인 만큼 당일 상황과 또한 예시한 컨디션이 상당히 좋게 보인다라면은 복병 가치는 열어보고 싶은 말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해졌고요.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3번 러블레이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후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드릴 7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단거리 강점을 지녔고 검증을 받은 전력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우선 안쪽에 1번 블루파이어죠. 직전 경주 많은 주목을 받고도 아쉬운 3착이었죠. 달리바람은 제가 당시 에머리삭스 마이티 윙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그 말들의 선전으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둬들였는데요. 여튼 이번 경주 거리 1300m로 내렸고요. 1번 블루파이어. 앞선을 나설 수 있는 말들이 외치게 은근히 있어요. 2번 마이시터디나 등등. 하지만 직전에 1번 블루파이어 페이는요. 당시 끌려나갔던 하늘을 달리다 페이스에 오히려 말려들었어요. 하늘을 달리다가 워낙에 끌려 앞선을 빠르게 진행하니까 초중반에 힘 한 배가 덜 됐나 봐요. 오히려 그 뒷선에서 힘 한 배 잘했던 마이티 윙이나 에머리삭스의 역습에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말았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직전과 같이 빠른 흐름은 예견되지 않아요. 거기다 1300m로 거리 내렸죠. 두 번의 실수 없습니다. 1번 이 블루파이어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도전권들 데뷔 후 연전연투 이어가고 있는 4번 바램을 필두로 7번 라운 프로세스 여기 11번 마이티 와의 선전 기대치를 가능해 보이는데요. 4번 바램은 데뷔 전 경주 깜짝 입상을 하면서 모두에게 놀라운 감탄을 보여주었는데 직전 경주도 기대만큼 우승을 했죠. 4번 바램의 그 특징은요. 이상적인 부분은 빠른 페이스의 외곽에서 경합을 하고도 근성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하이 페이스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레이스 펼치며 강점을 지녔고 채찍발도 잘 받아요.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컨디션 크게 하자는 없어 보이고 4번 바램 이번 경주에서도 연투 기대치가 높아 보이고요. 자, 7번 라운 프로세스가 최근에 연전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직전의 승급전에서도 탁트인이라는 능력 선행마 페이스를 이겨내고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흐름이 빠르게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선행권에서 다시금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 7번 라운 프로세스 도전 세력 충분해 보이고요. 11번 마이티 와가 오랜 공백 이후 직전에 복귀전에서 아직은 제 컨디션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제법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였고 이번에 정상주기 레이스 흐름이 직전보다는 빨라 보이지 않고 역시 종반 한발 역습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에 정상주기 컨디션 올라온 11번 마이티 와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7경주는요. 직전에 3착의 석패를 충분히 편성호기 전개 이점으로 만회할 1번 블루파이어를 중심으로 도전 세력 중에 이 흐름에 가장 걸맞는 또한 컨디션 절정인 말로 엄선해서 당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7경주 저도 응원을 합니다. 이번 경주가 가장 흥미진진한 대목은요. 편성의 호기를 노리고 있는 말들 때문입니다. 혼합 4등급 안말 1300m 경주가 분명히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출전 등록에 4마리밖에 출전을 안 해요. 그래서 그 편성이 없어지면서 유리해진 말은 4번 바램, 2번 마이시스터 니나 두 외산마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산마는 국산마 경기에 출전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려고 했었던 그 경주가 4등급, 혼합 4등급 경주가 출전이 깨지거나 편성에서 제외가 되거나 아니면 출마 등록에서 탈락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 순위로 국산마 경주에 자리가 있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운 좋게 왔습니다. 왔으면 우승해야죠.
4번 바램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말이기 때문에 저도 응원. 1번 블루파이어도 응원. 근데 2번 마이 시스터 니나가 빠져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2번 마이 시스터 니나하고 4번 바램하고 두 마리 모두 다 동반 입상할 가능성이 능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국산마 경주면은 해볼만하지 않겠습니까? 2번 마이 시스터 니나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최근에도 연달아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그 주행 중 고개가 높고 물고 트려는 습성이 좀 강한 직전 경주 양털 코굴레를 해지한 상황에서 이제 1,400m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역시 막판에 좀 걸음이 무뎌진 아쉬움. 물론 옆편성에서 2번 마이시터 니나가 코스 이점에 또 외선마신 분 선행은 나섰으니 있겠습니다만 훈련의 강도도 상당히 이번에 약해졌고 과연 여타의 그 선두 선입형 마필들의 압박을 이겨낼지 아직은 그 주행 자세가 높기 때문에 주행 자세가 좀 안정화되고 낮아진 그 상황에서 그리고 편하게 레이스를 주도하고 또한 훈련 상태감이 좀 좋아졌을 때 노림수를 두고 싶습니다. 네, 서울 7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빠른 흐름의 월등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1번 블루파이어를 중심으로 도전 세력들 당일 정확히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어느 정도 액면의 인기마 세력들이 눈에 띄는 구도이지만 빈틈 파고들 복병 전략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네요. 자, 그 내용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는 능력마 접전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 우선적으로 1700m 거리 경험과 우승 경험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전력들 1번 명진맨과 외곽의 12번 허시대보는 뭐 거리 경험은 없네요. 하지만 현등급에서 분명히 우승 경험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현등급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1번 명진맨은 거리 경험까지 갖추고 있는 경쟁력 이 두의 2강 구도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2강 구도를 깰 수 있다. 이번의 포인트는 두 마리 모두 다 부담 중량이 높아졌다는 부분이고요. 1번 명진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마체가 작아서 늘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전력이라서 하지만 이 5등급 고별전 때도 57을 이미 경험해봤던 전력이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있으면 계속 57이니까 승급을 하는 편이 승급을 해서도 경쟁력이 있는 말이라면 승급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저는 1번 명진맨을 우선순위로 거리 경험은 없어도 근성과 탄력이 정말 좋은 모마 그대로 닮은 것 같아요. 스틸드 12번 허쉬데보의 선정 가능성 염두에 두겠고요. 여기에 11번 동방지존 그리고 10번 불후의 명곡 이 두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11번 동방지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졸전이 너무 아쉬웠죠. 왜 그거밖에 못 뛰었을까? 동방지존이 분명히 아예 참고 탔다면 오히려 추입력 발휘가 가능했을 텐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허시대보하고 본능대로라는 추입마가 입상을 했었던 경주인데 약간 좀 서둘렀던 게 아닐까 조금 경주 운영에서 좀 이렇게 엣지 있는 경주 운영은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는 만회해주기를 박으론 기수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불후의 명곡은 5등급에서 입상을 차지하고 다시금 재차 혼합 4등급으로다가 승급전을 치렀고요. 승급전에서는 너무 빠른 상대의 말들을 만나면서 4위에 그쳐 순위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이번에도 빠르기는 해요. 하지만 추임력을 발휘하기 힘들 만큼 빠른 구도는 아니라서 10번 불후의 명곡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뚜렷하게 2강 구도로 예측이 되는 이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의 정확한 설명대로 1번 명진맨과 최근에 연승의 상승세 12번 허쉬대보의 동반 입상 기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타의 마필까지도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11번 동방지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1700m를 추입으로 한번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죠. 직전 경주 1400m 김지영 의원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엣지 있는 그 레이스를 펼쳐내지 못했어요. 아예 참고 한 발이면 좋았을 텐데 좀 중위 외곽을 돌았죠. 이번에 역시 혼전 중 막판 한 발이 가능한 추입으로의 1700m 입상 성과를 거둔 적이 있기 때문에 11번 동방지존 이번에 참고 한 발 마지막 기대치를 가져봅니다. 같은 선상에서 한두 더 꺼내보자면 8번 서울시대도 물론 5등급의 무대에서 국산 5등급 무대에서 5월 4일 날 1700m를 우승했던 전력이죠. 최근에 다시금 외산 재편성 들어와서는 좀 졸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8번 서울시대도 11번 동방지존과 마찬가지로 막판에 한 발 딱 힘을 쓸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복병같이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요 8번 서울시대의 추입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서울시대하고 불회명 갖고 좀 헷갈렸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8번 서울시대 같은 경우에는 국산 5등급이었으니까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작은 마체에 57kg을 버텨냈었던 그때의 걸음은 매력이 있었으나 이후에 본인이 선두권에 나서기 힘든 구도가 되니까 본인이 자리 잡기가 힘든 구도인 거죠. 본인의 초반 스피드, 초중속으로는 이편성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경주 위치를 잡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4등급에서는 한 번쯤은 더 검증이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다시금 입상한 자리 충분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 빛을 발할 중심마 1번 명진맨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6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마의 1등급 장거리 레이스죠. 최근에 꾸준하게 장거리 강자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11번 뉴욕망치가 출전합니다. 지난 8월 25일 날 한번 삐끗했지만 그땐 1400m 거리였고 최근에 1800m 또한 직전에 2200m 최장거리까지 너끈히 이겨낸 전력이죠. 직전 이 블랑지러 컨디션에 그레이트 킹이 이끌었던 빠른 페이스를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종반까지 아주 근성 있는 걸음으로 역시 장거리 강자임을 재확인시켜준 11번 뉴욕망치. 이번에도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능력에서 앞서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56의 부담 중량이 약간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이미 7월 14일 날 정도현 기수 기용으로 56kg를 이겨냈던 전력이죠. 11번 뉴욕망치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도전권들 직전에 졸전을 펼쳤던 3번 치프 에이스, 그리고 직전 대선 경주 4번 킹 오브 글로리, 여기에 8번 파샤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4번 킹 오브 글로리는 지난 7월 달에 오너스컵 대선 경주에서 강편성 구도 속에서 3착을 했고 직전 경주는 대한민국 최강의 말들이 모두 출전한 코리아컵 대선 경주, 어쩔 수가 없었죠. 당시 앞선을 지배했습니다만 이내 선두자리 내주고 졸전이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일반 편성 왔고요. 이 편성에서는 4번 킹 오브 글로리가 선행도 가능한 구도 속에 설령 선행을 나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일반 편성 들어온 4번 킹 오브 글로리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입상 도전마로 보입니다. 여기에 3번 치프 에이스가 직전에 많은 주목을 받고도 정말 졸전을 펼치며 이가 갈리게 했던 말인데 7월 14일 날 1등급 승급전에서도 너끈히 이제 우승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에는 게이트 외곽 여건에 초반 자리를 못 잡았어요. 외곽 돌고 아무래도 약간 끊음성도 있고 전개를 좀 편하게 앞선에서 풀어내야지 근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직전에 외곽 조건은 정말 입상 실패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온 3번 치프 에이스 때에 따라서는 선행도 나설 수가 있겠고 최소한 2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전 외곽 돌고 무너진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3번 치프 에이스 강조드리고요. 여기에 8번 파샤가 오랜만에 직전에 입상을 했습니다. 직전 입상 시에는 정말 꽃 전개를 펼쳤어요. 2선에서 아무런 압박 없이 경주 조건도 좋았죠. 51의 유리한 부주. 이번에 55kg, 4kg 부담 중에 대폭 올라가서 연투가 안 되는 말이 성향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그래도 잘 뛰었잖아요. 이번에도 전개를 잘 풀어준다면 8번 파샤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부산 6경주는요. 1등급 장거리 강자임을 재확인시켜줄 11번 뉴욕 망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부산 6경주 사실 보고 있는 그 시각 자체는 굉장히 같은데 이 편성이 어려운 이유는 누가 선행을 성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 선두권에는 있어야 됩니다. 이 편성에서 지금 추입으로 내가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말이 몇도 안 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3번 치프에이스 저는 가장 인코스에 있고 치프에이스가 직전 경주는 외곽에 56.5 당시 편성 강도 대비 너무 높았던 부담 중량에 갑자기 바뀐 한 장까지 인마호흡에도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저기만장의 인코스에 줄어든 부담 중량이면 경주 조건의 호재만으로도 3번 치프에이스는 충막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11번 뉴욕망치하고 거의 대등한 전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뉴욕망치도 마찬가지예요.
57kg으로 이제 한계 부담 중량에 가까워지면 이 말도 어쩔 수 없이 초반 스퍼트가 늦어지니까 투입을 할 수밖에 없지만 56이라면 선입해야죠. 직직전 경주 1400m 너무 느슨했죠. 왜 투입을 하죠? 이해를 못하는 경주 운영이었는데 시도 한번 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안 된다라는 거 검증을 받은 상황에서의 뉴욕망치가 굳이 투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5선 이내에서의 선의에 기대를 해보겠고요. 8번 파샤까지 동의. 근데 4번 킹 오브 글로리를 저는 치프에이스의 선행에 밀릴 것으로 예상을 했고 선의권에서는 외곽에서 뉴욕망치 바로 옆에서 같이 응수할 수 있는 12번 최강선도의 회복세가 더 도드라진다라고 보는데 12번 최강선도 이미 1등급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말입니다. 12번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계속해서 이제 인기를 모으고도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 말 12번 최강 썬더죠. 저희 편성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어요. 12번 최강 썬더가 좀 안쪽 게이트 배정받아서 수월하게 좀 레이스를 운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건데 최외곽에다가 물론 김호수 기수의 그 주행 습성 자체에 좀 뜨끔하긴 합니다. 굉장히 그 초반 전개를 적극적으로 앞선에 풀어내는 그런 기수 기용이죠. 직전에도 페인은 초반 전개가 좀 그 후미로 쳐져가지고 레이스를 잘못 풀어낸 부분이 페인인데 그래서 김호수 기수를 기용했나 봅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3번 치프에이스나 보여준 순발력의 4번 킹 오브 글로리가 앞선을 떡하니 장악하는 나가는 그 구도 속에 외곽에서 그 앞선을 넘어갈까 혹은 앞선 가담해서 외선에서 경합을 하게 된다면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직전보다 앞선에서 전개를 적극성을 띠며 펼쳐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앞선을 지배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또한 근성 좋은 장거리 검증마들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좀 레이스 흐름을 스스로 이끌 수 있고 좀 게이트 안쪽 들어왔을 때 전 노려보고 싶습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장거리 강자 11번 뉴욕 망치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과천 경마의 하이라이트죠. 1등급 강자들이 대거 출전한 18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능력 자체 1등급 마필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전개 유리하고 컨디션 좋아진 말 등등 입상 한 자리 가까워진 말들이 어떤 말이 있을지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붙어서 이길 경주 일요일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붙어서 이길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등급 경주가 되겠는데요. 1등급 경주임에도 과감하게 선택을 한 이유. 레이팅 115 이하의 중하급 편성인데 이 중하급 편성의 1800m에서 별점 경주 보기 힘듭니다. 별점 B형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레이팅이 높은 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담 중량을 취하고 간다. 그리고 레이팅이 낮은 말들도요. 낮은 그 부담 중량을 소화 못하는 기수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번 경주에 상쇄가 된다라는 거. 좀 꼼꼼하게 골고루 다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그랑프리까지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로드투 G1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점을 얻어나는 것이 유리한 말까지. 그 중심에 5번 토스코 노바켓 축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모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조건이 이 편성에 나와 있는 말 중에서는 로드투 G1 경주에서 가장 높은 승점을 갖고 있는 말이고요. 나머지 말들은 코리아컵에 나왔었죠. 그리고 부담 중량, 레이팅 가장 높고요. 근데 56이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서 가장 낮은 부중이 54거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부담 중량입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직전 경주에 저는 이 말이 복병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복병으로 추천을 드렸다가 굉장히 창피했었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줄 몰랐는데 토스코 노바켓이 갖고 있는 그 선입력과 근성 발휘, 그 다음에 꾸준히 뛰는 탄력과 초반에 붙여내는 그 초준속, 그리고 영리해서 참 기수 말들을 잘 들어요. 유도에도 잘 따르는 그런 영리함까지 갖추고 있는 전력, 작년도 그랑프리 도전했었죠. 꼭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번에도 한 번 더 연투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은 의외이실 겁니다. 8번 스프링백,
그 다음에 9번 문학조이, 외곽의 11번 모르피스는 어차피 인기마고요. 자, 11번 모르피스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직전 경주에는 1400m, 저는 이 말이 1400m가 적정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높아진 부담 중량 때문에 고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중이 56인 걸 보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정 상대적이라는 조건, 11번 모르피스의 1800m 선정 가능성은 선입력으로 여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선입 위치에 설 수 있는 말은 또 다른 말, 9번 문학조이가 되겠죠. 승급 이후 1등급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문학조이 같은 경우에도 추입마가 아니에요. 추입을 한다는 얘기는 모래를 안 맞고 외곽에서 추입 한 발을 써서 추입을 한다는 것이지 무빙을 뗀다거나 그냥 뭐 마냥 따라가다가 이렇게 뛴다라는 것은 문학조이하고 어울리지 않는데도 직전 경주에는 여유 있게 추입을 하더라고요. 2등급 시절만큼만 보여준다면 유승환 기수하고 호흡이 특히 좋은 문학조이기 때문에 1등급 경쟁력 기대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8번 스프링백 꼭 눈여겨봐 주십시오. 직전 경주 코리아 스프린터컵 대회에서 예시장에서 분명히 가온 챔프하고 함께 출전을 했는데 훨씬 더 상태가 좋았었던 말이 스프링백이다라고 현장 속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채찍을 놓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모를 일이죠. 결승전 전방 400m에서 채찍을 놓쳤습니다. 이런 유형의 말이 무서운 이유는 단독 선행 시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다라는 부분. 선행 강공 기대하는 8번 스프링백 노리면서 이번 경주 이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사연에 있던 8번 스프링백을 두드러지게 특히나 강조해 주셨네요. 이번 선행 작전 1800m 장거리 첫 도전이지만 전기 유리함을 옆 8번 스프링백이 살려볼 수 있다. 이 부분이 정말 뇌리 속에 박히네요. 네, 5번 토스 노바케. 그렇죠. 이번 경주가 별정 비용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 핸디캡 경주였으면 더 많은 부중을 받아야 되는데 별정 비용 조건이기 때문에 매우 경주 여건이 부담 중량 여건이 유리해졌어요. 별정 비용 경주 여건의 묘미를 살릴 또 능력도 좋잖아요. 5번 토스 노바케 김지영 의원의 중심마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11번 모르피스 레이팅 102에 56의 부중이면 상대적으로 김정희 정확히 설명해 주셨죠.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거죠. 상대적으로 여건이 안 좋은 말이 3번 삼성불패가 되겠는데 94의 레이팅에 55의 부중. 결코 핸디캡 경주였으면 요 부중 안 받았겠죠. 근데 그래도 직전에 토스코 노바케에서 이어 2차 입상을 했잖아요. 당시 앞선에 금투사가 이끄는 페이스에 선두외곽 적극적 레이스로 입상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장거리 연투 기대치가 있어 보이는 이 복병 가치 있는 3번 이 삼성불패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시에 제가 토스코노바켓을 복병으로 추천드려놓고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요. 사실 삼성불패가 저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삼성불패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당시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께는 기쁨을 안겨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경주에는 그 전개가 힘듭니다. 직전 경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왕년에는 선행도 나갔었던 전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던 전력이라서 직전에는 이 말이 선행마가 금투사밖에 없는 상황. 무거워진 티즈플랜은 저 외곽에 있는 상황. 그러면 삼성불패의 전개가 유리라는 측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8번 스프링백의 압도적인 순발력과 그 뒤를 이어서 바싹 붙여서 응수해야 하는 5번 토스코노바켓과 11번 모르피스, 여기에 9번 문학조이의 살아난 컨디션까지 가세를 하기 때문에 3번 삼성불패가 그 외에도 6번 선라이팅도 선행마고요. 외곽에 12번 청담지향이야 추입을 한다지만 10번 나스카 프린스도 선입이거든요. 그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10경주는요. 자, 능력 자체도 여편성에서 가장 우수하지만 상대적 경주 여건도 부담 중량 여건도 너무 좋습니다. 입상을 위해 가장 앞서 달리고 있는 5번 토스코 노바켓을 중심으로 추천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이 별정 비용 조건에 가장 유리한 그 여건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빠른 흐름의 최단거리 1월 11경주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11경주도 시원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최단거리 선행마 유리한가요? 1200m가? 유리합니다.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편성에서는 내가 선행마입니다. 나는 선행을 나서면 훨씬 좋습니다.
싶은 말은 2번 땡큐 찰리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에 정말 차분하게 잘 응수를 하면서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수를 정말 유감없이 발휘해줬던 경주였고요. 상대방이었던 야오 스마트캣은 1등급에서도 여전히 경주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 땡큐 찰리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나서면 더 뛰고 이제는 선입으로도 가능성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애매하게 모래 안 맞고 요만큼 모래 삐치고 그렇게 뛰는 게 아니라 아예 따라가도 되는 전력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무거워진 등짐이면 앞선을 좀 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3번 컴플리트 스윕도 본디 선행만데요. 이 말도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직전 경주에 그 노력의 성과를 보이는데 정말 입을 떡 벌리고 봤습니다. 컴플리트 스윕이 선행을 안 가고 저렇게 뛰어서 입상을 그래서 지오스타하고 야호 스마트캣을 이긴다고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컴플리트 스윕이라는 말 자체도 지금 공백은 좀 있어도 마방 이적 때문에 공백이 있는데 근성 자체가 상대 만만치 않은 유형의 말입니다. 일단 선두권 전개 기대해봅니다. 여기에 7번 금아레피드도 살아나기 시작했죠. 이 말도 왕년에는 선행까지 모색을 했었던 전력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2번, 3번, 7번 금아레피드까지 이 3두의 빠른 흐름을 10번 프리마키니 추임력으로 얼마만큼 역전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번 편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명쾌한 설명이었습니다. 김지영 의원, 앞선 공략에 나설 3두의 마피를 우선 관심마로 말씀해 주셨고 10번 프리마키니 종반 역습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번 땡큐 찰리는 직전 전개를 상당히 잘 풀어냈고 구절령 공백 이후 완벽한 회복세 보이며 따라가는 전개로도 입상을 했죠. 3번 컴플리트 스윕 이적이 첫 출전이지만 직전에 보여준 전개의 다변화된 면모를 보면은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네요. 큰 이견이 없는 경주예요. 강급 이후 두 번째 경주 7번 금아레피드 재차 강조 드리면서 서울 11경주는요. 빠른 흐름의 단거리 인코스 최적의 선두권 레이스 가능한 2번 땡큐 찰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략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부산 2경주도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복병마 코너 부산 2경주 준비했습니다. 최단거리 선행마가 상당히 많고요. 앞선이 치고받고 난타전입니다. 선두권이 몰락 가능성이 있어요. 5번 한라황후, 4번 시드니 망치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될 텐데 5번 한라황후, 6번 랩터커, 7번 파크션 등등 다수의 마필들이 상당히 난전구도인데요. 자, 김지영 의원. 선두 흐름 매우 빠릅니다. 앞선 무너질 소지 있어요. 역유용할 수 있는 복병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정말 누가 선행을 확실히 장악을 해줄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누가 선행을 나서든 상관이 없을 말 저는 9번 희망 여전사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복병이어야 해요. 사실 이 편성에서는. 왜냐하면 직전 경주에 그 희망 여전사가 뛰었던 혼합 4등급 그 경주를 보면서 제가 3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의 천하가 선행을 저렇게 나가고서는 무너지네에 놀랬고 거기에 영성스타 등등 인기말들이 모두 몰락을 하죠. 희망여전사는 그 뒤를 바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코스 유리함을 이용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 적극적으로 선의권에서 응수를 하면서도 경주력을 보여줬다는 거. 그 상황에서 앞선이 무너지니까 득달같이 올라온 말이 희망여전사여서 정말 놀랬고요. 그리고 올라왔던 나머지 말들이 추임말들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희망여전사가 갖고 있는 그 근성이라는 부분이 앞선이 흐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편성 필연적으로 빠릅니다. 희망여전사의 근성 발휘 기대합니다. 그렇죠. 직전에 이 공백 이후 출전인데 어찌 보면 2연승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직전에도 평가 절하받았지만 자르기상이었어요. 이번 경주 9번 희망여전사 빠른 흐름에 앞선 선행 선임마들 즐비한 편성에 상대적으로 인기도 밀려나 있을 텐데 이게 기회죠. 김지영 의원의 9번 희망여전사 가치 높은 복병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자, 민병철은 외곽의 12번 유로시나 강조드립니다. 역시 분명 보여준 능력이 있고 연투를 이어갔던 말인데 직전의 승급전에서는 빠른 흐름에 외곽 돌고 아쉬운 경주 능력 보였어요. 하지만 외곽 돌고 전개 찾았다 재차 올려붙이는 근성이 좋았죠.
이렇게 선두권이 치고받고 난타전 선행마들이 경합으로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경주에 오히려 2선에서 차분하게 힘 안배하고 마지막에 올려붙일 수 있는 앞선의 빠른 흐름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12번 유로신화를 복병 가치 높은 말로 강조를 드립니다. 네, 부산 이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당일 액면의 인기마보다는요. 빠른 흐름을 역용할 수 있는 9번 김지영 의원의 9번 희망여전사 그리고 12번 민병철의 12번 유로신화 꼭 기억하셨다가 승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온 1호 경마 해설 방송도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경마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살펴볼 그 요소들이 많아요. 당일 주력 컨디션도 있고 기승기수의 어떤 습성이나 컨디션 부분도 있죠.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경마입니다. 그 변수를 종합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려드리기에 조금 부족하겠습니다만 당일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들이도록 이번 주에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거둬들이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3주차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